제가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자주 저희 어머니의 일기집 소원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도 저희 어머니의 일기집을 제가 편찬하고 읽고 그때 느낀 그 어떤 감상과 어떤 그 진리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합니다. 며칠 있으면은 제 큰놈의 생일입니다. 79년생이니까 정확하게 41년 전이겠네요. 제가 1978년도 4월 30일 날 고구와 결혼을 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 신혼 둥이 셈입니다. 그날 우리 큰놈이 태어난 날 저희 어머니께서 기록하신 그 소원집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오늘이 왔다. 나의 생애 제일 기쁜 날이다. 영원한 친구가 탄생하는 날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며느리는 학교에 나갔고 나는 아침 일찍 개봉동 정규아들 혼숙감을 사서 봉한다는 말을 듣고 같이 동대문 시장을 갔다. 초등학교 친구에다 어렵게 상봉한 유일한 친구였기에 모든 것이 힘이 될 수 있으면 싶어 개봉동으로 향하다가 집에 마음이 쓰여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께서 깜짝 반기시며 빨리 학교로 가보라고 황급하신 말씀이셨다. 택시를 타고 천호동 영파여고 교문에 당도하니 며느리는 무언가 책상에서 열심히 정리를 하는 듯 했다. 빨리 서둘렀지만 사무인계와 남에게 눈치 차리지 못하게 함인지 먼저 들어가라고 했다. 천호시장을 찾아와서 돼지고기 2근을 사가지고 와서 급히 삶아놓고 기다리는 차 벨수가 나서 문을 열어주니 계단을 올라오는데 진통이 오는 듯 자초된다. 입술을 깨물며 참는 눈치였다. 황락하신 어머님은 삶아놓은 고기를 듬뿍 썰어 계단을 올라오는 어미 입에다 연신 넣어주신다. 씹을 사이도 없이 체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선릉까지 부처가에 갔으나 저녁 6시 한참 퇴근 시간이라 택시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가 막혀온다.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를 바라보니 무엇이 두려우라 싱싱 달리는 차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나섰다. 순간 까만 세단차가 할 수 없이 머물러준다. 운전자는 중년 신사였다. 원인을 말하니 무조건 타라하신다.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우리 고부는 무조건 탔다. 뒤에서 발을 굴리시는 어머니께서는 시종차가 안 보이실 때까지 합장하시고 계속 절을 하고 계셨으나 30분 만에 극적으로 순천향병원에 도착하자 고마운 분의 명함을 받아보니 그분이 한남 제인 사장님이셨다. 참 고마운 분이다. 담당 의사 조 박사님의 의뢰로 분만실로 들어갔다. 불과 한순간 우리 아가의 첫 울음소리는 병력같이 울려 퍼지자 가운을 입으신 조 대박사는 초조하게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 아들이여 아들 이렇게 외치신다. 나는 손이 저절로 모아진다. 우리 가족 못지않게 의사와 간호원들도 아들이라는 기쁨은 동일한 듯하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린 듯 손발이 떨리고 흥분된 심정으로 마치 깨어나지 못한 며느리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약간의 신음소리와 눈을 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구나. 우선 고통에 시달리면서 보다 생남의 줌이 더욱 대견스러웠다. 친엄마라면 또 다른 생각에서 딸의 아픔을 달래주었을 것이지. 마침 사돈도 오셨고 애비도 왔기에 나는 집에 돌아와서 형님 내외분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기뻐했다. 이제 나의 발길은 더욱 바빠져야겠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애기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나 못생겨서 조금 실망을 했다. 애비 생각도 그러한 듯 했다. 못생겨도 나는 좋다. 남자가 잘생겨서 뭐해. 아직 물도 안 마른 핏덩어리를 놓고 잘나온 못함을 운운한 것이 얼마나 경고망동인지. 1주가 가고 2주가 가고 3주가 가니 아가의 모습은 완경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곱슬곱슬한 까만 머리카락은 손질하는 대로 이리저리 넘어갔고 눈은 또렷한 쌍꺼풀로 입은 냉두 같고 깃밥은 탐스럽게 도독하니 이마는 퉁 튀어나왔고 코는 천상 애비코였다. 전에 생각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서 나는 마냥 기쁘기만 했다. 애비 출생 후 아가의 울음소리는 30년 만이 아닌가. 메말랐던 우리 집은 한 송이의 꽃이 피었네.
온 세상을 둘러봐도 이런 꽃은 처음 봤네. 부처님이 하사하신 향기로운 이 꽃이여, 외로웠던 내비 품에 주렁주렁 태어나라. 어하둥실 내 사랑아, 영생불면 내 꽃들아, 향기롭고 슬기롭게 하늘까지 만창하고 땅끝까지 팽창하여 누리를 휩싸아서 부귀공명할지로다. 1979년 3월 2일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한 달 휴가는 너무나 박절했다. 아직 몸이 여물지 않은 허탈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는 것은 무리였지만 부득이 등교하게 되었다. 아가는 이제부터 내 품으로 돌아왔고 어머님이 계시니 좀 수월했다. 증손자를, 그것도 우기 새끼를 보시고는 무척 좋아하셨다. 처음 아가를 다룬 듯 목욕을 시키려면 심장이 뛰고 산열이 되어서 인사불성이 되는 듯 당황했다. 하지만 나는 이 소중한 것을 잘 키워보자고 다짐하고 시작했다. 이무렵 친정어머니께서는 맑은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되셨고 기진맥진에 계실 때라 하지만 나는 엄마 앞에 하룻밤을 못 새고 돌아와야 했다. 한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4월 5일 우리 아가의 100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도 못 잊어 아껴주시던 엄마의 임종도 못하고 우절곡을 마치고 12월 만에 돌아왔다. 시름에 찬 심정을 가눌 길 없었으나 방실방실 눈웃음 치는 아가의 모습에서 만사의 시름을 잊고 아가와 더불어 참아낼 수가 있었다. 아, 참으로 위대한 새 생명이여,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기쁨을 바라보리라. 1979년 5월달 기록입니다. 아가의 100일에 돌아왔다. 근처에는 시장이 없다. 왕십리 중앙시장에를 가서 이고지고장을 봐서 애비 어미 친구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했다. 아가는 갈수록 순하게 자랐고 삼성동 김종구 씨집 2층에 살고 있다가 엄마 아파트 8동 411호를 구입해서 입주하게 되었으니 또한 경사했다. 보잘것없는 살림과 잔금 600만 원이 모자라서 5개월 후에 집을 하기로 하고 이사를 했다. 그때 애비는 한보회사부 과장으로 입사해 있을 때다. 입주를 하고 보니 시공이 잘못돼서 하자투성이었고 반상회는 날마다 열리며 회사에 대한 시비가 말도 못했지만 우리는 내색도 못하고 같이 동행했다. 극심한 주민의 생활로 보수가 이루어져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며느리가 출근을 하니 아가와 치성거리가 말도 못했다. 가끔 파출부도 드리곤 했지만 삼시세끼며 남들이 놀러가는데 아예 끼지도 못했고 자신도 가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 대감 고송이야 무언의 대화 속에 옹알이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최대의 낙원이 아닌가. 도닥도닥 불어나는 경제사정의 재미도 있었고 건강도 대충 따라주었다. 아가는 이제 제법 말도 시작하고 보행기를 타고 온 마루방을 질주하다가 이제는 벽을 짚고 일어서 한 발을 뛰기 시작할 때 온 식구는 함성과 더불어 박수가 뛰쳐나왔다. 큰할머니의 흥겨신 춤이 나오고 나도 더불어 노래를 부른다. 세월이 감도 모르고 지나다 보니 여시오 둘째를 보게 되었다. 또 욕심에서는 아들 낳기를 원했다. 아들 삼형제쯤. 이제 며칠 후면 순재 생일입니다. 이제 지도 40이 지금 넘었으니 성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많은 책임감도 느끼겠죠. 이 글을 들으면은 순재가 어떤 생각일지 참 궁금합니다. 좋은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소원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